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사TV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상공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한반도 전역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형성된 줄무늬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줄무늬 구름은 일본 남쪽 해역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연말연시 우리나라 날씨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이번 한파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은 시베리아 고기압에 동장군이 몰고 오는 강한 한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압 배치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즉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겨울철 기압 배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는 중심 기압이 1030 헥토파스칼을 넘는 매우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동쪽 해상에는 990 헥토파스칼 정도의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의 높은 기압과 동쪽의 낮은 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그대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상층 500 헥토파스칼 고도를 분석해보면 영하 40도 이하의 극강 한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상에서 1500m 상공의 850 헥토파스칼 기온인데요. 현재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년보다 5도에서 8도 가까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층의 한기가 강할 때 서해상을 지나온 공기가 육지로 들어오면서 급격히 냉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줄무늬 구름입니다. 줄무늬 구름은 대류구름의 일종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수온과 차가운 대륙성 공기가 만나면서 수증기가 급격히 상승하여 형성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의 수온이 섭씨 3도에서 5도 정도인데 그 위로 영하 15도의 공기가 지나가니 무려 20도 가까운 온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한파를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2018년 1월 말에도 비슷한 수준의 강한 한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번 한파도 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8년 한파가 일주일 정도 지속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일에서 4일 정도로 다소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성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고기압 중 하나입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대륙은 밤이 길고 태양의 고도가 낮아 지표면이 극도로 냉각됩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밀도가 높아져 지표면 가까이 모이게 되고 그 결과 매우 강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치 호흡을 하듯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 축적되다가 모인 한기가 한계점을 넘으면 마치 둑이 터지듯이 남쪽으로 확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장군, 즉 한파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의 날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강원 산간 영하 20도, 대관령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8도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한 북서풍이 초속 10m에서 15m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낮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하 14도, 파주 영하 16도, 철원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면서 서울이 영하 4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니 방한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풍 강수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동풍 강수란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면서 구름과 비 또는 눈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강릉과 속초,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눈이 5cm에서 10cm 정도 쌓이겠고 산지에는 20cm 이상 폭설이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서쪽에서 이동 성고기압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동 성고기압이란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져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을 말하는데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서구 동적 기압 배치가 점차 약해집니다. 그러면 북서풍이 약해지고 기온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 정도로 오늘이나 내일보다는 2도에서 3도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많이 약해지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안의 눈도 점차 그치면서 날씨가 차차 안정을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맑은 날씨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글피쯤 되면 몽골 쪽에 또다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에 들게 됩니다. 기압골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골짜기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나 눈이 내리기 쉽습니다. 글피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작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저기압의 중심 기압은 995 헥토파스칼 정도로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선에 비구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차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15mm 정도입니다. 강원도 산지는 기온이 낮아 비 대신 눈이 내리겠는데 대관령과 태백 등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는 5cm에서 10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날 기온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아침에 영하 8도, 낮에 0도 정도를 보이다가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영상 1도에서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고 비는 거의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인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한번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구 동적 기압 배치가 강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요. 비구름이 지나간 뒤 다시 대륙에서 찬 공기가 축적되면서 두 번째 한파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첫 번째 한파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평년보다는 3도에서 4도 낮지만 이번 주 초반보다는 4도에서 5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연말 주말에는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바람이 약해지고 날씨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약하고 햇살이 있어서 낮에는 그나마 포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낮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영상 1도에서 3도까지 오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상 3도 정도로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침 기온이 매우 낮으니 방한복을 충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 부분인데요. 강한 추위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곳곳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날에는 낮에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운데요.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이라 더욱 위험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나 이른 아침 운전하실 때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은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도 예상되니 미리 우회 도로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지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겨울 작물들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의 경우 보온 덮개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난방기를 점검해서 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축사농가에서도 축사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 가축들의 음수가 얼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동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찾아온 강추위인 만큼 미리 준비가 안 된 가정이 많을 텐데요.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주시고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도 최저 온도로라도 계속 가동시켜서 배관이 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서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데요.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주를 넘어 내주 날씨를 전망해보면 연휴가 끝난 뒤에는 다시 이동 선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주 중반쯤에는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극 진동 지수와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북극의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한다면 1월 중순경도 한 차례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 전망 모델들을 분석해보면 GFS 모델과 ECMWF 모델 모두 1월 첫째 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다가 둘째 주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델 간 편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좀 더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JMA 모델의 경우는 ECMWF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예측하고 있어서 1월 둘째 주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상황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약한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라니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평년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강하게 찾아온 것도 이런 라니냐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라니냐는 그리 강하지 않아서 겨울 내내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말연시 한파와 앞으로 일주일간의 날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번 주 초반 이틀 정도가 한파의 정점이고 중반에 잠깐 기온이 올랐다가 다시 추워지는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연말 주말에는 날씨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무난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니 외출하실 때는 내복과 두꺼운 외투, 목도리와 장갑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실 때는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현관이나 복도에서 잠시 체온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 체인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부동액과 워셔액도 충분한지 확인해 주세요. 배터리가 오래된 차량은 추운 날씨에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점검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폭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작은 기압 배치 변화로도 기온이나 강수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외출 전에는 항상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소박사TV에서도 중요한 날씨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업데이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